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더니 다시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더니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대구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9도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0.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도 기온 주춤하며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최근 매우 포근했던 날씨 탓에 오늘 더 춥게 느껴지지만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고요. 쌀쌀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점차 올라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또한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데다 기온이 낮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우리 지역 계속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가 설립하려는 경북연구원과는 별도로 자체 연구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자체 연구원이 설립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정책 개발에 힘이 실릴 걸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제주도 등 모든 광역단체는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자체 연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도 연구원을 운영 중입니다.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적기에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포항과 전주 등 인구 100만 미만 도시들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어 신속한 정책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내년 초 지방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3월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라든지 해안부 설립 허가 이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포항 이외에도 경기도 성남과 화성,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이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고 인구가 50만에 못 미치는 경기도 파주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구원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방 연구원이 설립되면 무엇보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포항시가 집행하는 연간 280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비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이 바뀌시든 행정 조직이 개편이 되든 상관없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1년에 30억 원 선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브레인 역할을 할 지방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운영의 효율성 확보인데 경주와 울진 등 동해안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10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 김상일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찬규 의원은 포항시가 100억 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인 KTX 포항역 물품하역장 유휴 부지는 3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석곡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인구 10만을 지키려는 영주시가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들도 주소를 옮기면 현금을 주는 사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투입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인구 증가의 묘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영주시 공무원들이 지역대학을 직접 찾아 학생들에게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홍보합니다. 기숙사 전월세비 지원 사업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영주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면 기숙사비 또는 전월세 지원금을 연간 100만 원씩 4년간 지원합니다. 영주시가 세운 주소 전입 목표는 2천여 명, 지역대학 2곳의 재학생 60%에 해당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큰 액수의 지원 규모인데 조건은 단 하나, 영주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겁니다. 영주시가 앞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사업은 상주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민공동센터에서 나왔는데요. 4년 전 경북대 상주 캠퍼스를 찾은 상주시 공무원들. 액수는 다르지만 주소 이전의 대가로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인구 10만 명 회복을 위한 승부수였지만 상주시 현재 인구는 9만 4천 명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주소를 다시 옮겨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업 초반 1, 2년을 제외하면 결국 신입생이 졸업생의 빈자리를 채울 뿐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대학생 주소 이전 사업은 안동시, 문경시, 김천시도 진행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지 이게 추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거는 대부분이 단식으로 나가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평택이 조금 더 이점이 많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인프라도 좋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영주보다는 아무래도 평택이 좀 많이 좀 넓지 않나. 소멸 지역이 짜낸 고육책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현금 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지는 고민거리입니다. 인구 유입이란 난제를 단순한 숫자 채우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착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행정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2년 전 큰 불로 79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위해 철거됩니다. 영덕구는 소음과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건축물과 아케이드, 교량 등을 5월 말까지 철거하고 30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시장을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영덕구는 2021년 9월부터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48개를 설치해서 임시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 땅만 사놓고 쇼핑몰을 짓지 않고 있는 롯데를 향해서 땅을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롯데가 쇼핑몰을 얼른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대구시가 롯데에 지연 보상금을 매길 수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2014년 말 롯데는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며 대구로부터 7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쇼핑몰을 짓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시간만 끌다 8년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롯데의 태도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지난달 20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대구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쇼핑몰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홍 시장이 각서를 요구한 지 18일 만입니다. 롯데는 2026년 6월까지 쇼핑몰을 완공하고 같은 해 9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신 그런 공간을 저희가 대구 수성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롯데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공이나 영업 개시를 9개월 이상 지연했을 때 대구시가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각서에 담았습니다. 대구시는 각종 심의와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대구시는 이참에 지역 법인화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처럼 대구 법인 설립안입니다. 대구의 모든 동들이 신세계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신세계가 가지고 그 앞에 가고 재미있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대구 회사입니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이 결정할 사항이라 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도 안 돼 기업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 전임 시장의 능력 부족 탓인지 지독한 경기 침체 탓인지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북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전국 대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학생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주, 문경에 이어 최근 영덕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농장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가 나타난 10km 내 양돈농가 3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영덕 전체 양돈농가 11호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봄철에는 야생 멧돼지의 출산기여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이동이 늘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포항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기재부의 제1차 점검 회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정책성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당 사업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소 연료전지 부품 업체 30여 곳을 유치해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토지와 주택을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에 9,863억 원, 주택 666억 원 등 모두 1조 526억 원어치의 토지와 주택을 공급해서 지난해 7,782억 원보다 35% 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용지비와 단지 조성비 등에 2,442억 원을 투입합니다. 토지비로 425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 등의 보상 비용으로 쓰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시원하게 비가 내리더니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대구는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해 19도에 머물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0.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도 기온 주춤하며 오늘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 예상됩니다. 최근 매우 포근했던 날씨 탓에 오늘 더 춥게 느껴지지만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고요. 쌀쌀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풀려 내일 낮부터는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데다 기온이 낮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3도, 고령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2도 예상됩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0.2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 영하 2도, 청송의 기온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0도, 청송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3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앞바다를 비롯해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이번 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